현재 북한의 움직임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정보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모조리 지켜보고 있는 국정원은 이례적으로 북한의 파병 관련 정보를 공식석상에서 발표하여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국제적인 위기감이 크게 고조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국정원은 29회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북한의 김정은이 암살의 가능성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격상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탐지 장비 등을 새로 도입하는 등 예상치 못한 방식의 위협에도 대비하고 있으며 전 세계 국제 정세를 불판 위에 올려놓은 대가를 언제 치르게 될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파병 규모를 더욱 키울 가능성도 포착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의 거래 과정에 무언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인지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상태입니다. 전날 평양을 출발해 이미 러시아 내에서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 세부적인 의제를 양국 모두 밝히지 않아 파병에 관련한 것임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북한이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는 부인했기 때문이죠. 공식 방문에 대한 의제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지금도 북한군들은 전선에 투입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3.000명의 북한군 병사가 전선에 투입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000명의 북한 군인들이 이미 우크라이나 영토를 밟고 있으며 이는 곧 1만 2.000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350만 발의 포탄과 많은 수의 미사일 역시 북한에서 러시아로 계속해서 제공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이를 증명할 파편까지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죠. 전선에서는 심지어 벌써 전투 중 희생된 북한군 병사가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을 들였다는 것은 이젠 북한 본인들만 한사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엔 안보리조차도 이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북한군 파병을 주제로 한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가운데 각국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무상까지 파견해서 러시아와 협상하고 있는 파병에 대한 보상안에 대해 저마다의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것은 바로 수호이-35 전투기로 최소 20대에서 많으면 30대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분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이 원하는 조건에 불과하고 러시아는 이런 요구를 하는 북한의 뒤통수를 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하죠. 러시아는 겉으로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겠지만 실제로는 100년이 걸려도 북한이 그 수량을 다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북한을 촬영한 위성사진 한 장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나진항 부두의 모습인데 이곳은 블라디보스토크와 가까워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거래를 하고 있는 장소라고 알려져 있었죠. 이곳에 며칠 전 또 135m 대형 선박이 입항했는데 파병 소식이 전해진 후 처음으로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실제 무기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심사가 쏠렸는데요. 앞서 이곳에서 거래된 무기는 100m가량 줄지은 컨테이너 행렬에 실려 러시아로 이동됐다가 우크라이나로 향한 것으로 추적했습니다. 이번에는 역으로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무언가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었죠. 게다가 나진항은 이미 국제사회의 무기 거래 장소로 공개적으로 지목된 장소였던 터라 북한과 러시아가 더 이상 이를 은폐하려는 생각이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 파병으로 거래한 무기가 이미 양국 간의 대화가 오고 간 적이 있는 무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전해졌을 때 전략적 영향력이 높을 법한 것으로 바로 수호이-35 전투기가 지목됐고요. 27일 군사 전문 매체 불가리아 밀리터리,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키이우 포스트 등은 북한이 이번 파병에 대한 보상으로 러시아로부터 수호이-35 전투기를 20대에서 30여 대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통해 공군 현대화를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거의 10년 동안 여러 차례 이 전투기를 러시아로부터 도입하려고 애를 써왔지만 여태까지 잘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자국 군인들을 사지로 내몬 대가로 결국에는 받아오게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러 정상회담 당시부터 푸틴에게 수호이-35의 판매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후속 소식이 전혀 들려오지 않아 푸틴이 이를 묵살한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2015년엔 당 고위 간부가 수호이 공장을 방문하기까지 해서 제법 무게가 실리는 도입설이 나왔지만 러시아 측에서는 사기적 선전기라며
이를 강하게 부인했던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러시아도 유엔의 대북 제재를 대놓고 어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터진 뒤로는 러시아도 눈치를 보지 않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푸틴이 직접 김정은을 수호이 공장에 초대하는 등 다시 가능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던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능성이 이번 파병으로 좀 더 짙어진 거죠. 한국 입장에서는 제법 곤란한 일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수호이-35의 성능이 무시할 만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호이-35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사실상 실물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던 수호이-57을 제외하고 러시아 공군의 실질적인 중추 전력을 구성하고 있던 전투기였는데요. 서방으로 치면 F-15나 F-16V와 비슷한 스텔스기를 제외하면 최강으로 꼽히던 전투기 라인업이었습니다. 러시아 공군의 자랑이었던 수호이-35는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가장 유망했던 기종이었고, 많은 국가들이 손을 내밀길 원했을 정도로 널리 인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아마 전쟁이 터지지만 않았다면 KF-21의 시장 경쟁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인데요. 만약 북한이 이 전투기를 손에 넣어 운용하게 된다면 한국 공군이 상대할 북한의 주 전력의 뜻밖의 강적이 추가되는 상황이 됩니다. 성능상으로 F-16V 미드로는 상대하기가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정도인데요. 한국 공군의 주력 전술기는 아직 한창 해당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FA-50의 경우는 아예 극명한 체급 차이로 인해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KF-21은 이제야 양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한에게는 드디어 한국 공군과 스파링이 해볼 만한 전투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북한이 무사히 수호이-35를 손에 넣었을 때를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그게 김정은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일단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수호이-35를 제대로 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자기네 전쟁이 가장 바쁩니다. 2년 반이 넘도록 무엇 하나 푸틴 뜻대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건 공중전에서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는 조립 중이던 수호이-35의 수출 분량도 모조리 내수로 돌려서 공군에 투입시켰고요. 이란은 과거 러시아에게 자폭 드론을 팔아주고 그 대가로 수호이-35 도입을 약속받았습니다. 러시아에게 최우선으로 납품해야 할 손님이었는데, 그런 이란도 불과 얼마 전에 주문을 넣은 지 무려 6년이 되어서야 분해된 상태의 수호이-35 2대를 겨우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2대 받는데 6년이 걸렸으니 단순히 계산하면 북한이 원하는 30대가 도착하는 데에는 무려 90년이 걸릴 겁니다.